한국경제TV 생생한 실전 투자 정보 와우퀵. 월 5,000원 커피값으로 투자 정보가 내 손 안에 배달됩니다. 와우퀵 N에서 만나요. 원전과 관련된 얘기를 하게 되는 게 최근에 이제 AI 투자가 급격히 늘어나면서 전력 수요와 관련된 이슈가 시장이 굉장히 크거든요. 내년에도 아마도 그쪽 얘기를 많이 하게 될 것 같은데, 그래서 내년을 저희가 좀 준비하는 차원에서 오늘 한화자산운용의 은기환 펀드 매니저와 함께 이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방금 전에 제가 얘기한 것처럼 AI 관련, 그러니까 데이터 센터를 계속 짓다 보니까 데이터 센터 돌리려면 이제 전력 수요가 너무 많다. 이걸 어떻게 할 것이냐,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데 실제로 어느 정도까지 전력이 필요하고 부족한 상황인지가 좀 알고 싶습니다. 일단 미국이 그동안 전력 수요가 거의 증가하지 않았다는 것에 좀 주목을 할 필요가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한 10년 넘게 전력 수요가 증가하지 않다 보니까 전력 수요를 신규로 늘리는데 좀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보통 미국의 신규 전력 공급 이 약 40에서 60기가 정도, 이 숫자를 한번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되는데 이게 그동안은 주로 석탄 발전을 대체하는 정도로 많이 활용을 됐었습니다. 근데 이제 많은 분들이 잘 아시듯이 AI로 인한 전력 수요 증가가 지금 막 이미 폭발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뭐 사람에 따라서 계산을 좀 해봐야 될 텐데 저도 그렇고 한 연에 100기가 이상의 전력 수요 증가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미국은 매년. 그리고 이제 미국이 40, 60 하던 걸 100 늘리려니까 약 2배 정도의 신규 전력 인프라가 필요한 상황이어서 지금 그렇다 보니까 이제 전력 수요 관련한 여러 가지 관심들이 쏟아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사실 미국이 AI 투자를 하는 것의 또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중국과의 경쟁에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사실 중국은 미국과는 다르게 전력이 굉장히 풍부한 국가입니다. 1년에 중국은 태양광만 거의 200기가가 들어오고 있고요. 풍력까지 등등 다 합치면 300기가의 신규 전력이 매년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제가 다시 숫자를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미국은 대략 한 50 정도 있는데 100을 하려고 하는 도전하는 상황인데, 중국은 이미 제조업으로 인해서 전력이 크게 성장하는 시장이다 보니 신규로 들어오는 전력만 넉넉하게 300이고요. 사실 최근에 이제 중국의 뭐 구조조정 이런 얘기 많이 들으셨을 것 같은데 이 구조조정을 하게 되면은 철강이나 이런 데서 전력을 덜 쓰게 될 수 있잖아요. 그럼 그 남는 전기까지도 AI에 쓸 수가 있게 됩니다. 종합적인 견지에서 미국이 중국과 경쟁을 하고자 한다면 반도체에서는 미국이 조금 더 우위가 있겠지만 뭐 반도체 규제 등등으로, 근데 전력과 관련해서는 매우 부족하기 때문에 뭐 거의 국가의 명운을 전력에 걸었다, 뭐 이렇게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또 약간 달라 보이긴 합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우리가 AI 투자, 데이터 센터가 늘어나니까 전력을, 인프라를 갖춰야지라고만 생각했는데 중국하고 비교를 해주시니까 중국이 이렇게 AI는 조금 늦었지만 그래도 전력과 관련돼서 풍부한 전력원을 가지고 있는데 미국이 거기서 뒤처지면 안 되니까 미국이 여기에 이제 사활을 걸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신 거잖아요. 주로 AI 데이터 센터에 전력이 공급되는 전력원은 뭔가요? 우리나라처럼 석탄 발전 쪽인가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일단 석탄을 제외한 거의 모든 것이다, 이게 거의 정답에 가까울 것 같고요. 그럼 이 모든 것의 그러면 구성을 보면 태양광, 풍력, 뭐 그다음에 ESS까지 보조로 들어가고, 그리고 이제 최근엔 가스터빈, 연료전지, 원전, 이게 골고루 들어가고 있는 것이 중요한데, 실제 데이터를 보게 되면 미국에 신규로 들어오고 있는 이 유틸리티 전원 1메가급 이상 유틸리티 전원으로만 국한하여 말씀을 드려보면 작년에 약 50기가 정도가 들어왔는데 그중에 태양광이 30, 그리고 풍력이 5, ESS가 11, 가스터빈이 2.5, 원전이 1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태양광, 풍력, ESS 등 우리 흔히 얘기하는 재생에너지 관련 신규 발전이 전체 발전원의 93%, 그러니까 굉장히 대부분이 재생에너지로 신규 발전이 조달되고 있다는 점이 특징이고요. 이것이 앞으로도, 그러니까 뭐 향후 한 3, 4년 동안의 발전 설비 들어올 계획을 공개를 하고 있는데 거기서도 크게 변함이 없습니다. 다시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대부분 태양광, ESS가 이 전력 공급의 주력을 담당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태양광하고 풍력 얘기를 좀 하셨단 말이죠. 맞습니다. 생각보다 그러면 저희는 그 투자할 때 이 재생에너지 쪽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좀 가져야 된다, 이런 말씀으로 연결될까요? 그럼요. 지금 실제 미국의 태양광 주요 주가 흐름을 보아서도 결코 나쁘지 않고요. 그러니까 아마 많은 분들이 통념적으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되면 재생에너지 안 좋아질 것이다라고 얘기했고, 하지만 제가 이제 작년부터 계속 말씀드렸던 거는 가장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IRA 투자 세액공제가 있잖아요. 근데 그게 지난 7월에
이제 공화당 민주당 양당 결과 합의해서 통과가 됐는데 그 감세한 내용을 보시면 그 IRA에 있었던 태양광과 풍력에 대한 세액 공제가 유지가 되었습니다. 물론 이제 기간이 좀 단축된 것은 단점입니다만 어쨌거나 중요한 것은 지금 당장 태양광 투자하는 데 있어서의 그 세액 공제 혜택은 유지가 되었다는 것이 중요하고 네. 그러다 보니까 그 이후에 트럼프 시대에도 이게 유지가 되는구나. 뭐 이러한 이제 우려 해소 관점에서 주가가 올랐고요. 그리고 이제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미국의 전력원이 부족하다 보니까 사실은 엄밀히 말하면 뭐 가렸을 처지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트럼프가 뭐 하지마 하라 뭐 이 문제가 네네. 아니라 AI 데이터 센터를 하려는 입장에서 전력을 할 수 있으면 뭐 가스터비도 쓰고 연료전지도 쓰고 그다음에 태양광 풍력도 충분히 저렴하고 좋은 에너지원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뭐 정책과는 무관하게 뭐 충분히 네. 수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말씀하신 게 이제 태양광이 저렴하다라고 말씀 주셨는데 예. 일반적으로는 발전 단가에서 재생에너지들이 좀 높다라고 알고 있었거든요. 이게 많이 바뀐 건가요? 그리고 이제 이 재생에너지들은 이른바 그 생산될 때만 생산되고, 그러니까 ESS가 지금 발전을 하고 맞습니다. 있습니다만 예, 맞습니다. 그런 문제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예, 가널성이라고 하죠 저희가. 예. 그거는 그렇죠. 어떻게 봐야 되나요? 예, 맞습니다. 그 말씀하신 가능성 때문에 네. ESS가 굉장히 필수적으로 여겨지고 있고요. 그래서 이 발전 단가를 우리 따져볼 때 ESS까지 토탈로 이제 같이 생각을 해봐야 되잖아요. 네네. 근데 최근에 배터리 가격도 많이 싸졌기 때문에 태양광 플러스 ESS의 가격까지 고려해도 충분히 가격적으로 유리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그러니까 저도 이제 이런 질문을 항상 많이 받는데요. 네네. 태양광 가격에 대해서. 근데 국내 가격도 사실은 이미 태양광 발전 단가가 많이 하락해서 기사 찾아보시면 산업용 전기 요금보다 국내에서도 기업들이 태양광으로 구매하는 가격이 이미 더 싸졌습니다. 그래서 국내에서도 이미 그게 소위 말하는 그리드 패리티가 달성된 지가 오래고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미 10년 전부터 태양광 또는 육상 풍력이 가장 저렴한 에너지원으로 자리가 잡았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예를 들어 텍사스 같은 경우만 보더라도 육상 풍력, 태양광 그리고 가스터빈까지 골고루 저렴한 에너지원이기 때문에 아마 AI 투자에 있어서 좀 텍사스를 많이 좀 주목하는 경향이 있기도 하고요. 이 세 가지가 좀 고르게 성장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미국도 이제 다시 원전을 예.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까 네. 가렸을 게 아니다라고 말씀드렸으니까 그렇습니다. 할 예. 수 있다면 원전까지 하겠다 이렇게 봐야 됩니까? 상대적인 경쟁력에서 원전이 더 뛰어나서 원전을 하는 건가요? 어떻게 볼까요, 원전은? 그러니까 가장 좀 진실에 가깝게 우리가 생각을 하자면 네. 가렸을 처지가 아니기 때문에 원전도 하자는 것이 좀 정확한 표현일 것 같고요. 왜냐하면 그동안 원전이 미국에서 거의 수십 년 동안 새로 지어진 원전이 없어서 원전을 새로 만들 수 있는 제조 생태계 자체가 거의 없습니다. 네. 최근에 이제 그 보글 원전 정도가 그 유일한 사례였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국내 원전 회사들이 미국 시장에서 원전 시장의 어떤 기회를 볼 수 있다. 뭐 이런 점은 저도 긍정적으로 봅니다만 이제 우리 투자를 하는 견지에서 생각을 해보면 이제 원전도 좋고 뭐 태양광 다른 에너지원도 좋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신규로 지어지는 네. 신규로 성장하는 관점에 좀 초점을 보자면 원전이 아무래도 신규 발전원으로서는 좀 빠르게 대응하기가 어렵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는 이제 투자를 할 때 원전보다도 다른 발전을 조금 더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지어도 원전은 다 짓고 가동하려면 시간이 좀 걸리니까 예. 그 기간에는 어쩔 수 없이 네. 당장 할 수 있는 것들을 찾아야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아까 생각보다 발전 단가가 많이 떨어져 있는 재생에너지 쪽이 꽤 될 것이다. 맞습니다. 태양광하고 풍력하고 보면 뭐가 더 유리합니까? 태양광 풍력은 뭐 비슷비슷합니다만 네네. 아무래도 공급을 좀 더 빠르게 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는 태양광이 조금 더 좋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전반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이제 그 전력원과 관련돼서 투자 포트폴리오를 짠다라고 하면 우리 매니저님께서는 어떤 식의 포트폴리오를 짜십니까? 어디를 제일 중점적으로 하시고 비중을 어떻게 두시는지가 좀 궁금해요. 예, 뭐 이 비중 이제 아주 구체적으로는 네네. 말씀드리기 어렵겠지만 그래도 큰 틀로서 좀 설명을 드린다고 한다면 네. 앞서 말씀드린 그 원전은 조금 더 소극적으로 투자를 하는 편이고요. 원전의 단점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이제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거 하나만 꽂자면 저는 네.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AI로 인한 전력 부족이 가장 극심한 시간이 과연 언제일까를 따져보면 한 2025, 6년부터 2030년까지 약 5년 동안인데 이때 들어올 수 있는 원전이 사실상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긴급한 상황이잖아요. 근데 긴급한 상황에 대응이 안 된다는 것이 가장 큰 단점이라고 생각하고요. 이제 오히려 최근에는 연료전지를 많이 주목하게 되는데 이 연료전지 발전의 경우에는 6개월 만에 이 발전원을 공급할 수 있다는 점에서 최근에 이 연료전지의 공급망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그래서 발전원 중에서는 일단 연료전지를 꼭 말씀드리고 싶고 앞서 말씀드렸던 네. 태양광 또는 풍력
골고루 가스터빈까지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발전원, 신규 발전원도 사실은 중요하지만 사실은 이제 종합적으로 전력 설비와 관련해서는 딱 하나만 꼽으라라고 네. 이제 본다면 이제 ESS를 강조를 하고 싶은데요. 왜냐하면 ESS는 앞서 말씀드렸던 태양광의 가능성을 보조하는 역할도 매우 중요하고 예를 들어 송배전 할 때도 마치 우리가 전기를 물에 많이 비유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치수 설비를 할 때 댐의 역할이 큰 것처럼 중간중간에 ESS가 그 댐의 역할을 하게 되는 게 전력 활용도를 높일 수가 있습니다. 가장 또 최근에는 요새 이제 많은 분들이 주목하고 계시는 그 AI 데이터 센터의 엄청난 전력 부하 변동이 있는데 예전에 이제 일론 머스크가 XAI 관련해서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 이 전력 변동이 엄청 심해서 마치 20만 명의 오케스트라 단원이 소리를 밀리세컨드 단위로 껐다 켰다 하는 정도의 전력 변동성이다. 이렇게 설명한 적이 있었는데 이게 사실 인간으로 상상이 안 되는 그러한 이 변동의 폭입니다. 이거를 조절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ESS가 필수적이고 최근에 엔비디아가 이 전력 신규 아키텍처를 공개한 적이 있었는데 거기서도 ESS의 역할이 크게 강조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ESS 시장, 그러니까 배터리 시장을 볼 때 전기차 캐즘 때문에 시장을 좀 안 좋게 보다가 ESS도 뭐 그렇게 전기차에 비하면 시장이 좀 작다라고 얘기했는데 그렇죠. 생각보다 ESS 시장이 클 수 있다는 말씀이시네요. 네, 사실 저는 오래전부터 혹시 저를 이제 다른 방송에 보신 분들이라면 제가 항상 ESS를 강조했던 걸 아마 보실 수가 있었을 텐데 ESS가 잠재 시장 규모는 전기차용 전기차용 배터리 시장보다 클 가능성이 분명히 있고요. 실제 우리나라 배터리 회사들이 ESS 대응 좀 느려서 그렇지 CATL만 하더라도 최근에 ESS가 주력 매출원으로 이미 빠르게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전반적으로 이 전력과 관련돼서 우리가 포트폴리오를 짠다거나 아까 이제 뭐 태양광 풍력 말씀을 해주셨습니다만 국내 업체들이 이제 중국에 많이 밀려 있기 때문에 그렇죠. 국내 투자를 하기에는 조금 머뭇거려지고 이럴 때 투자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은 뭡니까? 그래서 사실 이제 이것도 많은 투자자분들이 잘 아시는데 미국과 중국이 경쟁을 하고 있고 미국이 이제 중국산을 배제하려는 움직임이 점점 강해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아마 이제 결국 안보상의 이유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근데 중국을 제외하면 이 종합적인 제조 역량이 한국 기업들이 보통 가장 우수하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태양광, 풍력 포함하여 아까 말씀드렸던 뭐 연료 전지 등등 해서 또 전력기기, 변압기, ESS 다 중요하고요. 그래서 미국 시장에서 잘 이 전력 설비를 팔 수 있는 한국 기업 여기에 집중을 하면 나쁘지 않은 어떤 미래 성장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습니다. 미국에서는 그냥 그 선두주자들 투자하면 됩니까? 미국 기업을 질문하시는 거예요? 네네, 미국 내에서 투자를 한다라고 하면. 예, 그렇습니다. 뭐 저희도 제가 운영하는 펀드에서도 그렇게 투자를 많이 하고 있고요. 네. 알겠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 짓죠. 은기환 하나자산운용 국내 주식운용팀 차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